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, 바로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,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의 관계 때문입니다. 실제로 그동안 두 공사는 독자 생존이 어려워 강원도의 우회 지원을 받아왔는데요. 이번 통합의 부담도 결국 강원도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란 우려가 이어집니다. 이어서 박상용 기자입니다. 강원도와 그 산하에 있는 중도공사와 강원개발공사. 통합의 손익을 정확히 따지려면 세 기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두 곳 모두 강원도의 수요를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재정 운영 전반을 놓고 그리고 강원개발공사, 중도개발공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다뤄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지금 다뤄지고 있다. 실제로 강원도가 두 곳에 직간접적으로 쓴 재정은 천문학적입니다. 먼저 중도공사. 강원도가 빚 2,050억 원을 대신 갚아줬고 사업을 위해 다리도 지었고 출제했던 하중도 땅도 다시 사줬습니다. 문화재 발굴, 기반시설 비용을 모두 합치면 7,900억 원이 넘습니다. 여기에 중도공사 문제 해결에 최소 1,8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. 당장 소송 패소 위약금 등으로 최대 300억 원을 1차 추경 때 편성할 예정입니다. 강계공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 5년 동안 강원도가 강계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자한 땅은 2천억 원 규모. 여기에 중도공사를 더 맡기려면 당장 500억 원을 강원도가 더 출자해야 합니다. 이게 사업이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자꾸 지원을 한다면은 출자를 한다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강계공은 이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행정 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중도공사 통합과는 별도로 앞으로 1,600억 원을 또 출자해야 합니다. 결국 어떤 방안이든 강원도의 측면 지원이 전제가 된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두 공사의 사업성 개선 등 근본 대책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.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눈앞의 숫자 뒤에 감출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. 사업 부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책임 규명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.